자,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 영토 내 진입이요. 13일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러시아가 소수의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러시아 영토에 진입을 했는데 그걸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자, 우크라이나는 지금 훨씬 국토, 인구, 병력, 자원 등이 모자란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동부 전선에서 동남부 전선에서 막아낸다고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10,000명에 가까운 5개 여단 플러스 알파의 인력을 빼서 자, 이 탱크 하이마스까지 몰고 지금 러시아 영내에 한 30, 40, 50km까지 점령했어요. 그래서 점령한 면적이 우크라이나 주장으로 1150평방킬로미터 이상이 되고 주말에도 1, 2km를 더 전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수백 명의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혀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성공한 게 뭐 도박이었다라고 비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기간 점령하고 있을 거냐, 러시아의 반격이 시작되면 우크라이나가 다시 철수해야 될 거다. 지금 동부에서도 밀리는데 그 러시아의 영토까지 쳐들어가서 오래 점령해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겠느냐. 위험한 도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방 진영에서 많이 합니다. 자, 서방 진영의 군사 평론가들이 언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들어가서 저렇게 큰 영토를 점령하고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뺏은 땅의 면적보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쳐들어가서 뺏은 러시아의 영토가 훨씬 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해냈고요. 지금 13일이 지났는데도 버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의 진국 속도와 규모가 2차 대전 이후에 외국군에 처음 침략을 당한 러시아를 당황하게 했고 비밀 엄수, 속도전, 전파 방해 전략 등이 다 통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는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 등을 동원해서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군의 지원병이 넘고 다니는 다리 2개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지원병을 보내는 방법도 빙 둘러와야 되고 한참 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프리고진 군대가 작년에 이맘때 모스크바를 향해서 방해받지 않고 진격한 것과 비슷한 형태의 프리피에스 진격이 되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을 따라서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군의 활약을 소개하는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연히 된 게 아니다는 거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자전 부대가 러시아 통신 드론을 방해하면서 기습을 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청 시스템으로 우크라이나 군을 전혀 찾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서방의 예측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군이 곧 철수할 걸로 보이지 않고 장악한 영토를 상당히 지배하기 위해 그걸 지배를 담당할 관서까지 설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협상을 할 때 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이 땅들이 엄청난 지금 효자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지는 사상 유례없는 지금 지상전이 프리고진 반란보다도 더 큰 민심 충격을 가져왔고 이 민심 충격은 푸틴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곳곳에서 러시아의 짜르인 푸틴이 그야말로 개창피를 당해서 그의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이 왔다. 그가 위대한 러시아를 외치면서 영토 확장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고 지금 60만 명에 가까운 병사 살상 피해보다 러시아를 위대하게 만든다. 과거에 러시아 영토를 회복한다라는 푸틴의 말이 러시아를 안전하게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안보 수호자적 이미지를 띄워왔는데 작년에 프리고진은 내부 반란이라고 했고 또 죽여버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적군인 우크라이나 군한테 국경 일대가 힘없이 뚫리고 지금 13일이 되도록 쫓아내지도 못하고 참호를 파고 소극적으로 수비하는 모습이 지금 러시아 내부의 비판이 지금 심해지면서 유튜브나 인터넷 차단에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 15만 명에 가까운 러시아인이 슬리퍼 잠옷을 입고 다급하게避난을 했고, 점령지 안에 우크라이나 군대를 향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돌을 던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에 러시아가 점령할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했던 모습하고 똑같이 됐어요. 자, 그래서 국경에 사는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 군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찰떡같이 믿었는데 지금 지켜주기는커녕 피난민 신세가 되거나 숨어 있다가 들켜서 조사받고 있고, 레닌 동상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맞아 부서져 버렸고, 그래서 민심 충격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외부의 군대에 의해서, 그것도 손아래로 보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서 지금 국경이 뚫리고, 그리고 40km까지 우크라이나 군이 쳐들어오고, 러시아 군이 13일째 쫓아내지도 못하고 참호하고 기다리고, 지금 참호할 사람들한테 한 달에 350만 원씩 준다면서 모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징집병들은 자원병들만 전투에 나가고 비전투 인력인 징집병들이 이번에 뚫린 수자, 크루스크 수자 일대를 지키고 있는데, 1년간 복무하는 징집병은 주로 제설 작업 등을 하고 비전투적인 일만 하는데, 이들에게 국경을 맡겼다가 이들이 포로가 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가족들이 지금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 우크라이나 군이 300에서 500명이 이르는 징집병을 지금 포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점령한 지역을 현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좀 더 점령하려고 할 거예요. 자, 푸틴은 쿠르스크와 그 인근 브란스크 지역까지 또 벨고라드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푸틴의 러시아 군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창피하게 돼버렸어요.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이 성공하자 미국이 당장 추가 지원을 조만간에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군이 좀 더 잘 싸워주기를 바라는 민주당 정권의 입장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방어 무기가 아니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점까지 이제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크루스크 교량 2개를 갖다가 때려버린 거는 정밀 공습으로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점령군을 압박할 병참 인원 동원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 크루스크나 이 지역 근처가 늪인 곳이 많은데, 여름에는 늪이고 이제 겨울에는 꽁꽁 얼게 되죠.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크루스크 공세에 국방부 소속 정규군 기계화 공수 5개 여단, 그리고 향토 방위군 1개 여단, 이렇게 6개 플러스 알파를 투입한 걸로 보이고요. 나름 굉장히 많은 역량을 지금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격을 해버리면 이 병참이 끊어지기 때문에 지금 정도 점령한 상태에서 지금 크루스크 발전소를 겨냥하고 있는 듯이 보이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군보다 월등히 많은 병력을 보내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을 저지하고 발전소 방어에 들어갔어요. 근데 러시아 정원군이 오기 전에 일찌감치 상당한 지역을 점령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공세를 지금까지는 잘 막아내고 있어요. 심지어 점령한 지역에 군정사무처라고 점령기구까지 설치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급습을 할 때 공세가 끝나기 전에 초기에 이제 손실이 난 병력이나 장비 부분을 보충하고 빨리 재편성해서 역습에 대비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우크라이나는 이제 트럼프 승리에 대비해서 마지막 남은 기회를 지금 총동원해서 병력과 장비를 짜내고 보안을 유지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 특수한 옷까지 걸치면서 공중의 위성 촬영 등에 안 잡히려고요. 그러면서 감청을 잡히지 않기 위해 전파 방해까지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번에 작전을 성공했어요.
자, 러시아군이 동원한 병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은 러시아가 병력을 쉽게 못 뺀다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처음에 공격했던 부대를 이제 안으로 불러들이고 새로운 부대를 보내서 현재 이제 점령한 부분을 요새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있는 힘을 당해서 저 점령한 땅을 지키면서 협상에 대비할 걸로 보이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점령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